자, 이번에는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에 비에 관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중요한 단원이고요. 시험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읽어볼게요. 1번, 3개 이상의 평행선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옆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평행선이 3개 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녹색으로 지금 3개 평행선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오른쪽도 마찬가지. 3개 이상이니까 이게 뭐 이렇게 4개 이렇게 더 그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평행선에 의해서 두 직선이 평행선에 의해 잘린 선분의 길이의 비가 같다. 자, 이 녹색 3개 평행선에 의해서 지금 핑크색 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녹색 3개 평행선이 핑크색 선을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잖아요. 요때 길이의 비가 같다는 얘기예요. 잘려진 부분의 길이의 비가. 마찬가지 이렇게 교차로 만날 때도 지금 이 선분을 기준으로 먼저 볼게요. 이 선분은 위쪽으로 요만큼, 아래쪽으로 요만큼 이렇게 잘렸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선분은 위쪽으로 요만큼, 아래쪽으로 요만큼 잘렸죠. 자, 그랬을 때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게 되면 A 대 B는, 즉 첫 번째 선분에서 위쪽 대 아래쪽은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선분에서 위쪽도 아래쪽과 같다. 그래서 A' 대 B'. 교차로 만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자, 이 첫 번째 선분에서 잘린 위쪽 대 아래쪽은, 그죠? 여기는 이 두 번째 선분에서 잘린 위쪽 대 아래쪽과 같다. 그래서 A 대 B가 A' 대 B'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A 대 A'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엔 첫 번째에서 위쪽 아래쪽, 두 번째에서 위쪽 아래쪽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직선에서 잘린 위쪽의 부분과 두 번째 직선에서 잘린 위쪽의 부분의 B는 다시 이 첫 번째 직선에서 잘린 아래쪽의 B와 두 번째 직선에서 잘린 아래쪽의 B와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양옆에 교차했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첫 번째 직선에서 잘린 위쪽과 두 번째 직선에서 잘린 위쪽의 길이의 B, 즉 A 대 A'은 다시 첫 번째 직선으로 돌아가서 아래쪽의 B와 두 번째 직선의 아래쪽의 B와 같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번갈아서 해도 되고, 첫 번째에서 위쪽 아래쪽, 두 번째에서 위쪽 아래쪽 번갈아서 해도 되는데, 그 대응되는 위치의 순서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3번은 A 대 A 플러스 B.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직선에서 잘린 위쪽과 잘리지 않은 전체가 되겠죠. 이 부분은 다시 이 두 번째 직선에서도 마찬가지 위쪽과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대 A' 플러스 B'. 교차로 만날 때도 마찬가지. 자, 첫 번째 직선에서 잘린 위쪽과 아래쪽의 합 A 대 A 플러스 B가 마찬가지 두 번째 직선에서 잘린 위쪽과 위쪽 아래쪽의 합 A', B'의 합과 같다. 이런 거. 자, 여기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것도 그럼 이제 성립하겠죠. 자, 첫 번째 직선에서 아래쪽과 위쪽과 아래쪽의 합, 즉 B분의 B 대 A 플러스 B가 다시 이 두 번째 직선에서 잘린 아래쪽과, 자, B' 대 아래쪽과 위쪽의 합, 그렇죠. B' 플러스 A'. 요것도 이제 성립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세 가지만 예를 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왜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증명 과정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만 하시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눈으로 이해만 하시고요. 필기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들으시고, 아, 저래서 저게 되는구나 라는 것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왜 그런지 볼게요. 증명이라고 하기에도 약간 민망할 정도로 너무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에 보이시는 이 오른쪽 선 있죠, 여러분들. 선생님 조금 이렇게 이 갈색 선을요, 이렇게 평행으로 옮길 건데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평행으로 옮길 건데 언제까지 옮기냐면 여기 있는 점이 여기에 올 때까지. 그래서 평행으로 옮기게 되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아이고, 평행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평행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애초에 이 세 직선은 원래 평행하는 선이니까요, 이렇게 다 평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갈색 선은 평행으로 옮겼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두 개의 선이 평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갈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이 사각형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이 모두 평행하는 평행사변형이 되고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가 A'이면 여기도 이제 A'이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이유로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가 B'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의 그림을 집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의 그림을 선생님이 필요한 부분만 여기다 옮겨놓고 봤더니 어떤 그림이랑 똑같아지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삼각형의 한 변에 평행선을 이렇게 중간에 그은 거죠. 그리고 여기의 길이가 A, 여기의 길이가 B,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가 A 프라임, 여기의 길이가 B 프라임,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맨 처음에 학습했던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죠. 이렇게 삼각형 안에서 한 변에 평행선이 그려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비가 성립한다? 자, 이렇게 얘 대 얘가 얘 대 얘와 같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얘 대 얘가 얘 대 얘와 같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도 됐죠? 왼쪽 대 오른쪽이 왼쪽 대 오른쪽과 같다라는 거. 그죠? 요게 지금 잘 첫 번째 개념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증명 과정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이 B가, 여러 가지 B가 지금 잘 머릿속에 와닿지 않는 친구는 첫 번째 개념을 꼭 다시 들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증명이라고도 하기 조금 민망한 설명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교차된 경우. 이 교차된 경우도 사실은 접근법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은요, 이 평행선을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조금 더 연장을 이렇게 한번 해볼 거고요. 이렇게 연장을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선 보이시죠? 이 선을 이쪽으로 평행 이동을 할 건데, 언제까지 옮기냐면 여기 있는 이 점이 여기 올 때까지 이렇게 옮길 거예요. 그럼 평행 이동이니까 이렇게 평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평행이동이니까 얘랑 평행하고 세 개의 녹색 선은 애초에 평행하던 애들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빗금을 치게 되면 이 빗금진 사각형이 똑같이 위와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이 되고,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가 A'이면 여기가 A'이 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가 B'이면 여기가 B'이 되죠. 자, 선생님이 지금 녹색으로 진하게 칠하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보이시나요? 네, 이 삼각형의 이 변에 평행선이 지나갈 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 대 얘가 성립하고, 얘 대 얘가 성립하고,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성립하고, 그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다 1, 2,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 본교재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C 개념의 메인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요. 그럼 이 개념을 이용해서 사용되는 추가 정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공식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사다리꼴과 평행선 사이에 있는 선분의 길이의 비다라는 건데 뭐냐면, 자, 사다리꼴은 어떤 사각형이었죠? 한 쌍에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는 사각형이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평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다리꼴인데, 그런데 이 윗변과 아랫변에 평행하게 가운데 선을 하나를 추가로 이렇게 그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상황은요, 대부분 다 이 상황을 사용하는 문제는 이 가운데 들어가는 저 선분의 길이의 비를 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EF의 길이를 지금부터 나타낼 건데, 이게 공식이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 A하고 B는요, 윗변과 아랫변은 길이가 되는 거고요. 여기 M 대 N도 길이인데, 요거는 비율로 주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얘 대 얘가 4cm, 3cm다 그렇게 알려줘도 되지만 4대 3이다 알려줘도 공식을 쓰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다. 비율도 오케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랬을 때 저 선분 EF, 요 가운데 있는 이 지나간 이 평행선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자, M 더하기 N분의, 즉 이 녀석의 길이의 B가 되겠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밑변끼리 서로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게 돼서 뭐가 나오죠? MB 더하기 이렇게 곱하게 돼서 NA.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증명을 할 텐데, 자, 선생님이 위의 개념은 증명 안 하고 이해만 해도 된다 그랬죠. 요거는 여러분들 증명까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증명 과정 자체가 이 문제를 사용한, 이 개념을 사용한 모든 문제의 기본적인 풀이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술형평가도 나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처음 시작은 여기 있는 점 A에서 이 CD와 평행하는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평행.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평행하고 이 세 선은 모두 평행하기 때문에 지금 이 빗금치는 사각형이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가 A면 여기도 A가 되고, 마찬가지 이유로 얘도 이제 A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EF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EF는 여기만큼이 A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 점을 H라고 한번 해볼게요. EH를 더해서 A 더하기 EH가 EF가 된다라고 식을 세울 거고요. 그럼 EH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여기에 보이는 이 핑크색 삼각형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 핑크색 삼각형에서 여기에 평행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 길이 b가 m 대 n 혹은 길이가 m하고 n으로 주어졌을 때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 내용을 이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길이가 필요한 텐데 여기 전체 길이가 b고 이만큼이 a니까 여기는 이제 b-a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지금부터 그럼 이제 증명 들어갑니다. 우리가 식을 세울 건 자, m 대 m 더하기 n은 자 m 대 m 더하기 n은 지금 우리가 이 아래에 있는 작은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의 닮은 비를 쓴 거죠. 그러니까 다시 작은 삼각형의 밑변 대 큰 삼각형의 밑변과 같다. 그래서 작은 삼각형의 밑변이 우리의 목적인 선분 EH가 되는 거고 그게 b-a다. 자, 이걸 이용해서 EH라는 녀석의 길이를 표현을 해볼게요. 자, 비례식이니까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은데 내항을 곱하려고 봤더니 얘가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식을 통째로 곱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가로를 쳐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게 다시 이렇게 곱하는 것도 얘도 식이기 때문에 자, m 곱하기 이 식 전체 그래서 m의 b-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EH를 구하는 거였잖아요. 선분 EH의 길이가 여기 있는 좌변과 우변을 모두 m 더하기 n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우변은 분모가 m 더하기 n으로 바뀌게 되고 얘는 바로 분배해 줄게요. 그래서 mb-ma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EF를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 EF는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그린 여기 전체인데요. EF는 우리가 방금 구한 EH에서 뭐를 더하면, 그렇지, A를 더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식을 써보게 되면 우리의 목적 선분 EF는 선분 EH, 자, 우리 방금 위에다 구해놨죠. 자, M 더하기 N분의 MB-MA가 되고 여기에다가 뭘 더하는 거다? A를 더하는 거다. 다시 그림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EH 더하기 A다. 근데 EH가 구해놓은 게 이거니까 식을 그냥 그대로 아래다가 옮겨 적은 거에 불과하고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EF식은 많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분모가 어쨌든 다른 또 분수식의 합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얘를 통분을 해야 되죠. 분모를 n 플러스 n으로 맞추면 됩니다. 일단 앞에 건 그대로 쓸게요. 자, MB-MA분의 A는요 우리가 어떻게 통분할 수 있냐면 분모가 m 더하기 n이 되면 분자도 m 더하기 n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다시 이렇게 샥샥 약분되면서 a만 남게 돼서 원래 크기랑 같아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저 계산하면 해볼게요. 자, 분모가 m 더하기 n이니까 똑같이 하나만 쓰고요. m 더하기 n분의 여기 있는 거 원래 건 그냥 그대로 써주고요. mb-ma 이렇게 분배해 줄게요. 분배해 주게 되면 이렇게 분배한 게 ma, 이렇게 분배한 게 na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a 플러스 ma가 없어지고 이 식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한 게 m 더하기 n분의 남아있는 것만 쓰게 되면 mb 플러스 na, 이거 왜 자꾸 나타나지? 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공식, 우리가 정리한 공식이랑 똑같은 식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식은요, 이 모든 것을 다 문자로 지금 써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증명 과정이 문자가 너무 많고 숫자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문자가 너무 많아서 너무 어려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 과정 자체는 문제로 주어질 때는 대부분이 다 숫자로 주어지고 문자는 하나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증명의 틀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증명을 여러분들이 선생님처럼 문자를 사용해서 증명 과정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냐? 사실 거기까지는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 증명의 틀만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우리가 확인만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과정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조금 지저분하니까 지워주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한 점에서 이렇게 평행선을 긋는다. 그러면은 얘가 평행사변형이고 얘도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서 여기가 A면 여기도 A고 여기도 A다. 첫 번째 키포인트.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면 전체가 B니까 B-A가 된다. 그런데 여기는 이쪽 부분의 삼각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어에서 배운 첫 번째 개념. 그쵸?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이 있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M 대 얘가 M 더하기 N 대 얘다라는 걸 통해서 얘를 구한 다음에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해서 이 가운데 선분의 길이를 구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게 돼도 문제를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서술형은 이렇게 푸는데 만약에 단답식이나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면은 이 공식쯤을 하나 외워두시게 되면 저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긋고 뭐 하고 비례식 할 필요 없이 딱 5초면 문제가 풀리게 되겠죠. 항상 시험은 시간 간의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벌고 그 시간을 어려운 문제 투자를 해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는 건 빨리 풀어야 된다.
자, 하지만 우리가 빨리 푸는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정석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원리에 의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밑에 유형은 선생님이 위의 유형은 별표 쳤나? 이거 엄청 중요한데 별표 3개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아래 거는 우리가 공식까지는 선생님이 써주기는 할 건데 뭐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면 너무 좋아. 땡큐고 너무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건데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자, 일단 결론부터 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개념 공부할 때 요 세 번째 패턴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자, 이거 왜 자꾸 나타나는 거야? 자, 세 번째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녀석의 연장선과 이 녀석의 연장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변과 평행하는 선을 그었을 때 여기는 이 녀석과 그 다음에 여기 색칠한 갈색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기 때문에 자, 얘 대 얘가 얘 대 얘다, 얘 대 얘가 얘 대 얘다, 얘 대 얘가 얘 대 얘다, 이런 복합적인 비가 성립한다라는 걸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자, 이 문제는요, 얘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 개념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자, A가 왼쪽에 있고 B가 오른쪽에 있는 거죠. 얘는 분모가 A 더하기 B가 되고 분자가 AB가 됩니다. AB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이 왼쪽 대 오른쪽의 길이의 B가 다시 여기는 이 왼쪽 대 오른쪽의 길이의 B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암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생겨먹은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문제는, 이 위에 있는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어떤 형태가 됐든 기말에 이게 통째로 한 문제로 나오든 아니면 다른 문제에 이 내용이 녹아 들어가든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얘는 솔직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선생님이 외워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외우고 있으면 기말고사만이더라도 우리가 빨리 풀 수 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이걸 이제 외우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증명을 한번 해볼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증명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는 이 삼각형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지금 A 대 B죠. 그러니까 여기도 A 대 B가 될 겁니다. 비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떤 내용으로 바뀌게 되냐면요. 이 빨간색 삼각형 보세요.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이 녀석과 평행한 선이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 대 여기 전체가 그죠?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여기 안에 빗금친 작은 삼각형과 바깥쪽 큰 빨간색 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 보게 되면 자, 먼저 B 대 B 플러스 A는 자, B 대 B 플러스 A. 이거 굳이 동그라미 쓸 필요가 없죠. B 대 B 플러스 A는 다시 우리가 구한 선분 EF 대 A가 된다. 자, 우리는 EF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내항의 곱은 이 식이 곱해지기 때문에 괄호하고 B 플러스 A 곱하기 선분 EF의 길이가 이 외항의 곱인 AB가 되고요. 우리가 구하는 선분 EF의 길이가 양변을 얘로 나누어지면서 A 더하기 B분의 AB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얘가 A 대 B이기 때문에 여기가 A 대 B가 된다라는 것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평행선에 의해서 세 평행선에 의해서 잘린 선분의 길이의 B에 관련된 핵심 내용과 그 녀석을 활용한 공식도 두 가지를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아예 공식을 외우고요. 이거 외우고 정석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그 방법의 순서가 쭉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떤 거다? 우리가 첫 번째 개념에서 배웠던 얘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초유형 세 평행선과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개념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개념을 사용하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직선 LMN이 평행할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보게 되면 이 세 개의 평행선에 의해서 두 개의 직선이 잘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린 부분에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라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직선에서 위쪽 대 아래쪽 잘린 거, 즉 10대 x가 두 번째 직선도 순서 마찬가지로 위쪽 대 아래쪽 12대 6이 되고 양변을 6으로 약분하게 되면 2대 1이 돼서 자, 전항이 5배가 되니까 후항도 5배를 하게 되면 x는 5하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오른쪽 문제는 선생님이 여기를 그냥 두 개를 더해서 이 식으로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왜냐면은 이 오른쪽 직선에서 x가 여기 전체를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직선에서 전체 대 위쪽은 즉 20 대 8은 두 번째 직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대 잘린 위쪽 x 대 10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b를 4로 약분하게 되면 5대 2가 되죠. 그럼 후항이 5배가 됐으니까 전항도 5배를 하게 되면 x는 2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위에 거는 잘 푸시는데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교차가 됐을 때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학습하는 단원의 내용이 이 세 개의 평행선에 의해서 두 개의 선분이 잘린 부분의 길이에 비해 관한 공부예요. 잘린 부분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뭐 이 평행선이 이 교점을 통과하고 이런 건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얘를 첫 번째 직선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직선은 잘린 부분이 위에가 x, 아래가 잘린 부분이 5죠. 그래서 첫 번째 직선에서 위에 잘린 부분과 아래 잘린 부분의 b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직선에서 잘린 부분의 위쪽과 아래쪽의 b와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4대 8. 4로 약분해주면 1대 2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항의 곱이 5가 되고요. 외항의 곱은 2x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x를 구하게 되면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마찬가지. 자, 이게 첫 번째 직선이고요. 이 첫 번째 직선에서 잘린 위쪽은 5, 자, 아래쪽은 8이 되겠죠. 그래서 5대 8은 이 두 번째 직선에서 잘린 부분은 여기하고 여기고 각각 차례대로 위쪽 아래쪽이니까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위쪽 아래쪽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항의 곱이 8x가 되고 외항의 곱은 30이 되면서 우리가 구하는 x의 값은 8분의 32로 약분하게 되면 4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시고요. 꼭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답을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풀지도 않고 선생님 풀이만 들으면서 답 써오시면 안 돼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앞에서 풀었던 거랑 살짝 신선한 방법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앞에서는 이제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에서 위쪽 대 아래쪽, 위쪽 대 아래쪽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직선에서 잘린 부분의 위쪽 대 두 번째 직선에서 잘린 부분의 위쪽은 다시 첫 번째 직선에서 아래쪽 대 두 번째 직선에서 아래쪽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2로 약분하게 되면 3대 4가 되고요. 후항이 3배가 되니까 전항도 3배를 하게 되면 x는 간단하게 9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비례식은 어떻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 자, 마찬가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직선을 통째로 다루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설명해 줄게요. 자, 첫 번째 직선에서 위쪽 대 아래쪽은 즉 10대 8은 간단하게 하면 5대 4 이렇게 약분까지 미리 할게요. 다시 이제 두 번째 직선에서 위쪽 대 아래쪽이다. x 대 7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내항의 곱이 4x가 되고 외항의 곱은 5, 7로 35가 되면서 여기서 x의 값은 4분의 3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마찬가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교차되는 건 살짝 헷갈리는데 눈으로 보기에 헷갈리지 말고 잘린 선분의 길이의 비가 일치한다라는 거. 자, 이 첫 번째 직선에서 잘린 위쪽 대 아래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5대 15가 되고요. 5로 약분까지 하게 되면 1대 3이 되겠죠. 자, 그게 이 두 번째 직선에서 잘린 위쪽과 아래쪽 x 대 10이다. 후항이 4배가 됐으니까 전항도 4배를 하게 되면 x는 4. 자, 다음 문제. 자, 선생님 얘를 첫 번째 직선이라고 할게요. 자, 첫 번째 직선에서 잘린 위쪽 대 아래쪽이 18대 x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두 번째 직선인데요. 이 두 번째 직선에서 잘린 위쪽은 15가 되고 아래쪽은 요게 길이가 되겠죠. 근데 여기 전체가 20이라고 그랬고 여기가 15니까 우리가 찾는 이 잘린 아래쪽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저 식을 세우게 되면 잘린 위쪽 대 아래쪽 15 대 5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둘 다 5로 약분하게 되면 얘는 다시 3대 1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전항이 6배가 됐으니까 후항도 6배를 시켜놓게 되면 x는 6 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다음 기초유형 평행선과 사다리꼴에 관련된 기초유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은 공식을 활용하는 바로 푸는 방법은 대표용에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 기초유형은 우리 원리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사다리꼴이 주어지는 상황이고 여기 평행선이 지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선분 뭐의 길이를 구하라? GF.
우리가 지금 얘가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거는 알고 있죠. 평행이고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죠. 그러니까 여기가 3cm면 여기도 3cm. 자, 이주의 길이를 구하라. 자, 여기의 길이를 지금 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도 3cm고 여기도 3cm이기 때문에 남은 여기가 3cm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 빨간색 삼각형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평행선이 지나가 있으니까 1대 우리가 구하는 얘를 x라고 한번 해볼까요? 아니, 2g라고 그냥 할게요. 1대 2g는 3대 3이다. 요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대 선분 2주의 길이, 자, 얘 대 얘가 얘 대 얘다라는 거죠. 자, 3대 3이다. 여기서 2g는 당연히 이제 1이 나와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고요. 그럼 EF의 길이, EF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더해서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 개념이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이지의 길이를 구하라. 이지면 여기가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다 평행사변형이죠. 자, 평행사변형. 그러니까 여기가 10cm면 여기도 10cm, 여기도 10cm. 그럼 여기가 저절로 6cm. 자, 그 다음에 여기가 8대 4잖아요. 그럼 여기도 뭐가 된다? 8대 4가 된다 라는 걸 이용해서 이 GF를 구해 볼게요. 자, 길이의 B는 8대 4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풀 거냐면 여기에는 이 녹색 삼각형과 그 다음에 여기는 바깥쪽 녹색 삼각형이 닮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8대 여기 전체가 돼야 되겠죠. 8대 12가 GF 대 6이다 라는 식을 통해서 GF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8대 바깥쪽 큰 삼각형 12, 8대 12가 우리가 구하는 선분 GF 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되겠죠. GF 대 6. 자, 이거 4로 나누게 되면 2대 3이 되죠. 그래서 2배 했으니까 2배 하게 되면 여기서 선분 GF의 길이는 4가 되겠습니다. 자, 이주의 길이는 선생님 깜빡하고 안 썼는데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EF의 길이는, EF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10cm에다가 우리가 구한 GF 4를 더하게 되면 답이 14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 유형은 살짝 다르게, 어쨌든 구하는 건 똑같아요. 이 사다리꼴 안에 가운데 지나가는 이 평행선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은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여기 6cm, 6cm, 6cm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게 더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이런 방법으로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보시면은요, 여기에 있는 이 녹색 삼각형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 녹색 삼각형에서 이 변에 평행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3대 5니까 여기도 3대 5가 돼야 되겠죠. 3대 5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먼저 이지를 구해 볼 건데요. 이지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이 빨간색 삼각형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여기서 평행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5대 3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는 5대 전체는 8이 되겠죠. 5대 8. 그래서 5대 8은 2G 대 10이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5대 8은 우리가 구하는 선분 2G 대 10이다. 그래서 이거 내항의 곱이 8 곱하기 선분 2G가 되고요. 이게 외항의 곱 50이 되고, 양변을 8로 나누면 2G가 8분의 50이 되겠죠. 이 녀석을 2로 약분하게 되면 2G는 4분의 25가 됩니다. 자, 이번엔 GF의 길이를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GF는 지금 갈색을 한번 잘 봐볼까요, 여러분들? 이 갈색 삼각형 보이시나요? 이 갈색 삼각형에서 여기에 평행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지금 3대 8은 GF 대 6이다.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그대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3대 8은 자, GF 대 6이다. 아이고, 자꾸 대를 선생님이 등호를 쓰네. 이렇게. 그럼 내항의 곱이 8 곱하기 선분 GF가 되고, 그게 6, 3, 18이 되고, 양변을 8로 나누게 되면 선분 GF의 길이가 8분의 18, 이거를 2로 나누게 되면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F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EF는 지금 여기 녹색으로 그리는 전체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가 되기 때문에 EG 더하기 FG, 즉 위에서 구한 이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분의 25 더하기 4분의 9가 4분의 얼마다? 34. 약분하게 되면 2분의
17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 앞에 개념 확인할 때 이렇게 사다리꼴에서 이 가운데 걸 바로 구하는 공식을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선분 EF의 길이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 얘 더하기 얘를 여기에 쓰고요. 저게 비율이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5 더하기 3분의 얘랑 멀리 떨어져 있는 평행선의 값을 곱합니다. 그럼 50이 되고 더하기 얘랑 또 반대 멀리 떨어져 있는 얘랑 곱하죠. 그러면은 18이 됩니다. 그럼 8분의 68이 되고요. 요거를 4로 약분하게 되면 4, 2, 8분의 4, 1은 4, 4, 7, 28하고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객관식이나 단답식이 되었을 때는 공식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쨌든 길이가 풀이가 길어지면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요. 시험 때처럼 긴장감이 커질 때는 더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저 활용 공식을 외워두자. 어차피 중학교 2학년을 지나면 저 활용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되기 때문에 기말고사 시험 볼 때는 그래도 외워두고 단답식이나 객관식이 나오면 바로 쓰자. 자, 오른쪽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이 빨간색 삼각형 보이시죠?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이렇게 평행선이 지나갔으니까 6대 15가 2g 대 20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볼게요. 6대 15가 3분 2g 대 20이다. 요거 3으로 약분하게 되면 3이 6, 3, 5, 15가 되죠. 요렇게요. 이거 4배 했으니까 얘도 4배 하게 되면 3분 2g는 8 하고 바로 나옵니다. 요렇게요. 자, 마찬가지. 자, 이게 6대 9니까 여기도 6대, 이건 비율이죠? 네, 9가 되겠죠? 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다시 오른쪽에서 여기는 이 핑크색 삼각형을 볼까요? 이 핑크색 삼각형에서 이렇게 평행하니까, 자, 이제 거꾸로 9대 얼마가? 15가, 그치? GF 대 15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럼 GF는 그냥 바로 구겠습니다. 숫자가 변하는 게 없죠? 자, 9대 15가 GF 대 15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9. 이제 그럼 EF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더하는 건데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거니까 위에서 구한 값을 더하게 되면 17. 자, 마찬가지 활용 공식을 해서 바로 풀어봅니다. 잘 보세요. 자, 선분 EF의 길이는 뭐야? 자꾸 왜 나오지? 자, 선분 EF는 자, 얘 더하기 얘가 분모에 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멀리 있는 거 곱합니다. 120 더하기 멀리 있는 거 곱해요. 135 이렇게 되죠. 그죠? 더하게 되면 15분의 255가 되고요. 이거 먼저 5로 약분하게 되면 3분의 5, 25, 5, 1은 5가 되고 3으로 약분하게 되면 17하고 똑같이 답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기초유형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활용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거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모양의 삼각형이 이렇게 누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6대 12 즉 1대2죠. 그럼 다시 1대2 여기가 1대2니까 다시 여기도 1대2 여기가 1대2니까 여기도 1대2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4면 여기는 8 이렇게 우리가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일단 써볼게요. 자, B2 대 D2 자, B2 대 D2는 자, 얘 대 얘죠. 얘 대 얘는 얘 대 얘와 같아야 되니까 1대2가 되고요. 자, 마찬가지 CA 대 CE 자, CA 대 CE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써놔버렸네 선생님이. 그치? 그럼 이제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되는 거니까 8대 12 약분하게 되면 2대 3이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FC의 길이 우리가 아까 힌트 찾아내면서 벌써 찾아버렸네요. 8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4로 나타나게 되면 2대 3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2대 3이 되겠습니다. 2대 3. 그럼 다시 여기가 3대 2니까 여기도 3대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대 3이니까 이게 2대 3이니까 여기도 2대 3 이렇게 되겠죠. 2대 3 이렇게. 자, 같은 모양끼리 비례식이 유지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B2 대 D2 자, 녹색으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B2 대 D2 3대 2네요. 쓰면 되겠네요. 3대 2 비례식 쓰라 그랬으니까요. 자, 다음 BF 대 CF 자, BF 대 CF 마찬가지 3대 2고요. 자, EF의 길이
자, EF의 길이는 여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거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지금 여기가 2대 5가 EF 대 10이다 라고 풀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좀 너저분하니까 쓸데없는 것만 지우게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 2대 3인 건 찾았고 우리 요거 찾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녹색 삼각형에서 이렇게 평행한 거니까 2대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 전체가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이다 라고 풀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2대 5가 되겠죠. 2대 5는 우리가 구하는 작은 삼각형의 변 EF 대 1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5 곱하기 EF가 24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선분 EF의 길이가 5분의 24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를 활용하는 대표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기초형 문제인가 크게 난이도와 차이가 나지 않는 문제니까요. 네, 바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x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선에서 잘린 윗부분과 윗부분 아랫부분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써볼게요. 자, x 대 3대 x는 그럼 이제 두 번째 선분에서도 똑같은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잘린 윗부분 5대 그 다음에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합이죠. 그래서 5와 7.5를 더하게 되면 12.5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풀었네요. 내항의 곱은 5x가 되겠고요. 외항의 곱은 이렇게 곱하게 되면 355에 하나 올라가고 37.5 이렇게 되나요? 여기서 이제 양변을 5로 나누게 되면 5, 7에 35점 만나고 5, 25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소수로 어떻게 풀다 보니까 풀게 됐는데요. 뭐 분수로 바꿔서 푸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 간단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네요.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첫 번째 직선이라고 볼게요. 첫 번째 직선의 위쪽 대, 근데 지금 두 번째 직선에서 x가 전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직선도 지금 위쪽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두 번째 직선을 보니까 주어진 게 아래쪽과 전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직선도 이렇게 아래쪽 대 전체라는 식으로 세워 볼게요. 자, 6대 전체 얼마? 15가 되겠습니다. 자, 6대 15는 아래쪽 대 전체였죠. 그래서 두 번째 직선에서도 아래쪽 대 전체 4대 x 요렇게요. 그래서 요거 둘 다 3으로 약분하게 되면 3이 6 3, 5, 15가 되고 전항 2배 했으니까 후항도 2배 하게 되면 x는 10 이렇게 풀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문제. 자, 세 개의 직선이 평행하게 주어져 있고 그 안에 미지수가 x, y로 두 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리는 먼저 이 부분 녹색 선을 볼게요. 이걸 첫 번째, 얘를 두 번째 선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선에 y가 있는데 두 번째 선은 지금 윗부분 아랫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선도 우리가 이 부분의 길이를 따로 구해보게 되면 21에서 9를 빼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12가 되고요. 그래서 식을 세워보게 되면 첫 번째 선의 윗부분 대 아랫부분, 즉 9 대 12는 이 두 번째 선의 윗부분 대 아랫부분 6 대 y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b를 3으로 약분하게 되면 3 대 4가 되고요. 전항이 2배가 됐으니까 후항도 2배를 시키게 되면 여기서 y는 8cm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얘가 구해봤더니 8이네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x를 구하는 데는요,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자, 얘하고 지금 빨간색으로 구워볼게요. 얘를 첫 번째 선, 얘를 두 번째 선으로 보셔도 되고요. 핑크색으로 보고 나서 얘를 첫 번째 선, 얘를 두 번째 선으로 보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교차되어 있는 형태는 되도록이면은 조금 보기가 안 좋으니까 보기 편한,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핑크색으로 확인했던 부분을 볼게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두 번째 선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선은 첫 번째 윗부분과 아랫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식도 마찬가지 윗부분 대 아랫부분이다 라고 식을 세워 볼게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선에 잘린 부분 윗부분 대 아랫부분, 즉 9 대 12는 두 번째 선, 이 핑크색 선의 윗부분 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x 대 16. 자, 첫 번째 식을 3으로 약분하게 되면 3 대 4가 되고요. 후항이 4배가 됐으니까 전항도 4배 하게 되면 여기에서 x의 값은 12가 됩니다. 문제는 x 빼기 y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x에서 y를 빼고 나면 답은 4 하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태블릿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났네. 자, 문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먼저 지금 완벽하게 주어진 힌트가 이 식이죠. 자, 이 식을 첫 번째 식,
이 식을 두 번째 선이라고 볼게요. 두 번째 선이 지금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눠져 있고 첫 번째 선도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대로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선의 위쪽 잘린 부분, 아래쪽 잘린 부분은 여기는 이 두 번째 선의 위쪽 잘린 부분, 아래쪽 잘린 부분이다. 즉 12대 x다. 요거 7로 약분하게 되면 2대 3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게 2가 6배가 됐으니까 3도 6배를 하게 되면 여기서 x의 값은 18. 네, 굉장히 조금 거친 숫자가 나왔네요. 자, 18이 되고요. 자, 이제 y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y는 마찬가지로 요거 지우고 나서요. 지금 녹색 선을 첫 번째 선이라고 보고 y는 얘를 두 번째 선이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선도 윗부분과 아랫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식을 첫 번째 선의 윗부분 대 아랫부분, 그래서 14 대 21은 두 번째 선의 윗부분 대 아랫부분 y 대 15 이렇게 식을 세워 볼게요. 그럼 얘는 이제 전항을 7로 약분하게 되면 다시 2대 3이 되고요. 요 비례식에서 후항이 5배 됐으니까 전항도 5배를 하게 되면 y는 10. 문제에서는 x하고 y를 더하라고 그리기 때문에 구한 값을 더해보게 되면 이 문제의 답은 28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x, y를 각각 구해서 곱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제 우리가 이 평행선 3개가 있고, 자, 먼저 우리가 요 녹색 삼각형에서 볼까요? 요 삼각형을 보게 되면 이 삼각형 안에 이렇게 평행한 선이 그려지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빗금친 녹색 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 큰 삼각형이 닮음이다라는 걸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 2대 5는 y 대 10이다 라는 닮음비를 쓰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2대 5는 y 대 10이다. 그럼 보게 되면 이게 후항이 2배가 됐으니까 전항도 2배를 하게 되면 여기서 y는 4하고 아주 간단하게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요. 지금 보게 되면 여기가 2대 3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2대 3이 되겠습니다. 비율을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 빨간색 삼각형을 봤을 때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이 밑변의 평행선이 다시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빗금친 녹색 삼각형과 그 다음에 여기에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다시 외곽을 칠하고 있는 이 큰 삼각형이 닮음이죠. 닮음비는 당연히 3대 5가 되겠습니다. 3대 5. 그렇죠? 그래서 3대 5가 x 대 5다 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x가 바로 3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대 5가 x 대 5다. 이건 뭐 할 필요도 없이 x는 3이죠. 두 개를 곱하게 되면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평행선이 주어지고 그 안에 이렇게 사다리꼴이 주어질 때 우리가 이 단원에서 처음 공부했던 이 삼각형과 삼각형 내부의 한 변이 평행선이 주어질 때 우리가 거기서 여러 가지 비율을 찾을 수 있었죠. 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세 직선이 평행하고, 자, AG 대 GF, 자, AG 대 GF, 자, 얘하고 얘가 되겠네요. 얘가 2대 3이랍니다. 그랬을 때 x, y를 구하시오. 먼저 녹색 부분에서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은 2대 5가 되겠죠. 그게 x 대 10이다. 이러한 비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대 5가 x 대 12. 다시 한번 선생님 모양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빨간색 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평행선이 지나갔으니까 얘 대 얘가 얘 대 얘다 라고 세운 겁니다. 문제에서 비율을 여기를 각각 2대 3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가 2면 여기 전체 비율은 5에 해당되겠죠. 그렇게 해서 세운 식이 되겠고요. 자, 마저 마무리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자, 내항의 곱이 5x가 되고 외항의 곱은 24니까 여기서 x는 5분의 24라는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y도 마찬가지로 한번 볼게요. 자, y도 이제 이번엔 핑크색으로, 자, 요 삼각형 보이시죠? 요 삼각형에서 요렇게 평행선이 지나갔으니까 3대 얼마가 2가 y 대 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식을 세워보게 되면, 자, 3대 2는 y 대 5다. 그럼 여기서 12 3y가 되고요. 여기서 구하는 y는 3분의 10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xy의 곱이잖아요. x가 구해봤더니 xy는 x는 5분의 24고 y는 3분의 10이 되겠죠. 약분 답은 16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사다리꼴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에 관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사다리꼴이 주어지고 그 사이에 평행선이 지나갈 때 이 가운데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조선을 그어서, 즉 여기서 이렇게 평행하는 선을 그어서 뭐를 만들어낸다? 자, 평행사변형을 만든다. 자, 이게 첫 번째 단계. 자, 평행사변형은 뭐가 같다?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이걸 이용해서 여기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고, 두 삼각형의 뭐를 이용해서, 그렇지, 이제 이렇게 그어 놓고 나면 여기는 이 삼각형과 이 바깥쪽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니까 닮음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자, 활용 공식 우리가 쌤이 한번 써볼게요. 저기다가 기호로 쓰세요. 여러분들도 A, B, 여기가 M, 여기가 N이면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 요구하는 선분의 길이는 EF가 되는데, 그게 얘 더하기 얘분의, 즉 M 더하기 N분의 이렇게 서로 멀리 있는 것끼리 곱하고, 자,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것끼리 곱해서 더하면 바로 나온다 라는 거 잊지 맙시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분 EF의 길이는 이라고 나왔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요. 그러면 여기도 9cm, 여기도 9cm가 되겠죠. 이게 평행사변형이니까요.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얘랑 평행하는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럼 마주보는 두 변이 다 평행하죠. 평행, 얘네들은 어차피 평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모두 평행하다라는 평행사변형의 정의를 충족시킵니다. 그래서 얘도 평행사변형, 얘도 평행사변형이에요. 근데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9면은 여기도 9가 되고, 자, 여기도 9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저절로 얼마가 되냐면 3이 되고요. 우리가 여기를 이제 x라고 나서 x를 구할 건데, 저 x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할 거냐면, 자, 6대 얼마가 9가 x 대 3이다. 이렇게 비례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6대 9가 x 대 3이다. 자, 3으로 약분하게 되면 3이 6, 3, 3은 9가 되고, 자, 이게 후한끼리 똑같으니까 전한끼리 똑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2. 문제에서는 EF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x에다가 9를 더해야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구하는 선분 EF의 길이는 2 더하기 9가 돼서 11이 됩니다. 자, 활용 공식을 한번 풀어볼까요? 얘는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 자, 선분 EF의 길이는 하고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여기 있는 얘 더하기 얘분의, 자, 6 더하기 3분의 6하고 11을 곱하면 72가 되고, 3하고 9를 곱하면 27이 되겠죠. 얘는 9분의 72 더하기 27이 되고, 각각 9로 약분하게 되면 9, 8에 72, 9, 3, 27 해서 답은 12하고 똑같이 11이죠. 네, 11하고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이 강의를 중간 기말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듣는 친구들은 공식도, 활용 공식도 꼭 암기를 하시고요. 처음 선행하는 친구들은 지금은 활용 공식을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정석대로 푸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풀어봅니다. 선생님이랑 여기서 이렇게 평행선 그려요. 그럼 여기는 12, 여기도 12, 여기가 얼마가 되나요? 6이 되나요, 여러분들? 여기가 8하고 4면 여기도 8하고 4가 되겠죠. 그쵸? 8하고 4. 우리 여기를 x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삼각형과 이 바깥쪽 빨간색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니까 8대 12가 x 대 6이다 라는 식이 세워지게 됩니다. 8대 12가 x 대 6. 이거 2로 약분하게 되면 4대 6이 되죠. 여기서 따라서 x는 4가 나오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이 EF의 길이기 때문에 4 더하기 11을 하게 되면 답은 16하고 바로 풀리게 됩니다. 활용 공식 이용해서도 답이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 유형은 비율로 주어질 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B 대 EB가 A2 대 2B가 5대 3이다. 자, 여기가 5대 3이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비율로 지워줘도 다를 건 전혀 없다. 여기서 이렇게 평행선을 긋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10cm, 여기 10cm, 여기 8cm. 자, 닮은 비를 이제 우리가 이 삼각형을 사용을 하겠죠. 이 작은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의 닮은 비는 뭐가 되냐면 5대 8이 되겠죠. 5대 8이 얘 대 8이다. 그럼 얘는 그냥 5가 돼야 되겠네요. 그 EF의 길이는 다 바로 15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뭐 그냥 평행사변형 그리니까 활용 공식이랑 별로 체감상으로
계산량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죠? 이 유형은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음에 풀어야 될 유형, 이렇게 여기서 대각선으로 그어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하는 건 활용 공식이 훨씬 더 빠릅니다. 애초에 저 방법이 계산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어쨌든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요번에는요 활용 공식을 이용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길이가 1대 2다. 활용 공식은 이게 b가 주어져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선분 EF의 길이가 그럼 뭐가 나오냐면, 자, 얘 더하기 얘분의, 자, 1 더하기 2분의 요렇게 곱한 게 6 더하기 요렇게 곱한 게 6, 3분의 12가 돼서 답은 4 하고 깔끔하게 풀립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EF를 구하라. 전혀 당황하지 말고요. 이게 지금 3등분이 됐으니까요. 이게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이 길이의 b가 1대 2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하나 있는 거에 두 배겠죠. 이 두 개 있는 건 하나 있는 거에 두 배겠죠. 그래서 가운데가 3등분이 됐을 때는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게 이 EF니까 얘를 기점으로 점으로 나눠서 변을 두 개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활용 공식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정석으로 푸셔도 되고요. 선생님은 일단 이제 정석을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랑 평행하는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도 7cm, 여기도 7cm, 여기도 7cm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9cm가 되고요. 이제 선생님은 여기에 있는 이제 여기가 필요한 거니까 이 작은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 3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한번 해보고, 여기를 x로 두게 되면 1대 3은 x 대 9가 되겠죠. 자, 3배 됐으니까 여기도 3배 시키면 x는 3이 되고요. 이 구해봤더니 3이래요. 그럼 3cm, 7cm니까 더하면 10cm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고요. 선생님 이번에는 활용 공식으로 풀어볼게요. 자, 이 GH의 길이를 구하라.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얘는 지금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으니까 B를 구하게 되면 2대 1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선분 GH를 구하는 거고요. 이 녀석은 활용 공식에 의해서 얘 더하기 얘분의, 자,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지는 것끼리 곱하는 거죠. 22 더하기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교차로 5. 그러면 3분의 27이 되면서 답이 9 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b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유형은 요렇게 똑같은 건데, 요걸 구하는 건데 여기서 평행선을 그어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었는데, 이번 유형은 똑같이 구하는 건 이건데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효율로 보게 되면 이 풀이가 훨씬 더 간단하고 명쾌한 풀이죠. 얘는 근데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우리가 학습한 걸 찾아낼 수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방식으로 보통 나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대각선을 그리게 되면 삼각형 AEG면 얘를 나타내겠죠. 이 빗금친 부분과 뭐랑 닮은 이냐면 당연히 이 갈색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ABC가 닮음이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CFG, 여기가 되겠죠. 이 녀석은 이 CFG는 뭐랑 닮음이냐면 마찬가지 CDA랑 닮음이겠죠. 이렇게요. 삼각형 CDA 이렇게 닮음이고요. 두 삼각형의 뭐를 이용해서 당연히 닮음이니까 닮음비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죠. 자, EF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그랬고요. 자, EF의 길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F는 여기 전체인데요. 이 길이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해서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를 우리가 x라고 하고 구해볼게요. 자, 4대 10은 x 대 8이다 라는 식이 세워지게 됩니다. 4대 10은 x 대 8. 그럼 내항의 곱이 지금 10x가 되고요. 외항의 곱은 32가 되죠. 여기서 x는 10분의 32가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5분의 16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이게 4대 6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4대 6이겠죠. 4대 6. 그리고 우리가 이 g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바깥쪽 녹색 삼각형과 이 안에는 빗금치 삼각형의 닮음이죠. 6대 10이 되겠죠. 6대 10.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여기가 4대 6이니까 여기도 4대 6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4대
6 이렇게 되고요. 빗근침 녹색 삼각형과 바깥쪽 큰 녹색은 거꾸로 6대 10의 닮은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6대 10은 선분 2G 대, 자 6대 10은 2G 대 15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뭐 약분을 미리 하고 나서 곱할게요.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2, 3은 6, 2, 5, 10 했더니 후항 3배, 전항도 3배 하게 되면 우리가 찾는 선분 2G의 길이가 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 분수로 나오나? 사실 또 뭔가 어디 실수했나 본데 혹시나 선생님이 계산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좀 지적해 주시면 선생님이 동영상 수정을 할게요.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EF의 길이, 여기의 길이를 구하는 거고요. 여기 전체 길이를 구하는 거고, 우리가 위에서 구한 여기 있는 이 x와 얘를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자 9 더하기 5분의 16, 얘가 5분의 45니까 더하게 되면 5분의 여기다 45를 더하게 되면 5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검산을 한번 해볼까요? 활용 공식을 이용해서 검산을 바로 한번 해보죠. 자, 활용 공식은 자 이렇게 선분 EF를 바로 구하는 거고요. 자, 얘 더하기 얘분의, 즉 6 더하기 4분의 요렇게 곱한 게 90이죠. 더하기 요렇게 곱한 게 32가 되겠네요. 그러면 16분의 122가 되나요, 여러분들? 16분의가 아니라 6 더하기 4인데 선생님이 큰일 날 뻔했다. 그쵸? 네, 이렇게. 그래서 이거 2로 약분하게 되면 5분의 60일이 나오네요. 이거 더하면 60일이네요. 50일이 아니라. 네, 그래서 답이 똑같이 나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서도 선생님이 실수 한번 하고 여기 덧셈도 실수 한번 하고 두 방법 중에서 한 번은 정확해야지 검산이 되는 건데 네, 선생님이 조금 덧셈 실수를 했네요.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문제. 자,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확인을 해봐서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특히 이렇게 대각선을 계산 구하는 문제는요, 이 활용 공식이 훨씬 더 빨리 풀린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활용으로 풀어볼게요. 자, GF, 근데 이거는 활용 공식을 못 풀겠다. 왜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고 한다면 그냥 활용 공식을 바로 풀어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쟤는 어떻게 구할 건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이주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평행선이 지나갔으니까 3대 5가 2g 대 5네? 그럼 이거 그냥 3이다. 그래서 계산해 볼 필요도 없네요. 여기까지 하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여기가 닮은 비가, 길이 비가 3대 2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도 비가 3대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길이가 그냥 정확하게 3이니까 3으로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3대 2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x라고 한다면 2대 5가 x 대 4다라는 식이 세워지게 되죠. 다시 한번 2대 5가 x 대 4다. 그래서 2대 5가 x 대 4다. 그럼 5x는 8이 되고 x는 5분의 8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 부분의 길이를 구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 같아 보이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가 3대 2니까 3대 2다라는 걸 이용해서 바로 이 안에서 해결이 되는 문제였던 것 같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에서 세 변이 평행하고 지금 얘하고 얘가 평행하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다 그림이 나왔는데, 자, CF 대 FD가 3대 4다. 자, CF 대 FD, 여기가 3대 4인가 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3대 4는 다시 3대 4가 되고 여기도 4대 3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3대 4, 아래쪽부터 위쪽이 3대 4니까 그럼 여기도 다시 3대 4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3대 4는 자, 아래쪽부터 아래쪽 위쪽이 3대 4니까 아래쪽 위쪽이 3대 4. 그래서 그게 x 대 9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요, 내항의 곱이 4x가 되고 외항의 곱은 27이니까 여기서 x는 4분의 27. 왜 또 그지? 모양이 조금 안 좋게 이쁘게 딱 숫자로 나와야 되는데 분수로 나온다. 그죠? 정수로 안 나오고. 자, 어쨌든 이제 y를 구할 건데요. 우리가 여기가 4대 3인 걸 알았고 y는 뭐를 이용할 거냐면 자, 이게 4대 3은 우리가 지금 여기는 이 녹색 삼각형과 이 녹색 삼각형 큰 삼각형의 닮음인데 그 닮음이가 이제 뭐가 되냐면 4대 7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4대 7이 y 대 21이다 라고 식을 세워볼게요. 4대 7은 y 대 21. 자, 외항이 3배가 됐으니까, 미안해요. 후항이 3배가 됐으니까 전항도 3배를 하게 되면 y는 12가 되고요. 문제에서는 xy를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x 곱하기 y를 구하게 되면 x가 4분의 27, y가 12, 약분까지 딱 하고 나면 답은 81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xy의 값을 구하죠 라고 그랬네요. xy를 각각 따로따로 구하면 되겠고, y도 이제 뭐 이제 여러분들 지겹죠? 아마 이제 다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잖아요. 그래서 6대 10은 y 대 14다라는 식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자, 6대 10은 y 대 14. 앞에 있는 b를 2로 약분하게 되면 3대 5가 되겠죠. 2, 3은 6, 2, 5, 10. 이거는 3대 5. 이렇게. 배수관계가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5y가 12. 따라서 여기서 y는 5분의 12하고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x를 구할 건데 x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게 지금 6대 4죠. 그러니까 여기가 6대 4고요. 여기도 6대 4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6대 4는 x 대 5 이렇게요. 자, 그래서요. 앞에 있는 b를 2로 약분하게 되면 3대 2가 되고요. 얘도 배수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외항의 곱이 2x고 내항의 곱은 15. 여기서 x는 2분의 15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xy의 값이네요. x 2분의 15 쓰고 곱하기 y 5분의 12 쓰고 약분하면 이 문제의 답은 18.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뭐 그림에 다 나와 있고요. 자, x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그랬네요. xy의 값을 구하세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는 이 빨간색에서는 xy가 둘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풀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먼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은 이 오른쪽 부분이 되겠네요. 이 녹색 부분이요. 이렇게. 자, 닮은 비가 6대 9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6대 9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6대 9는 간단하게 3으로 나누게 되면 2대 3이 되죠. 그래서 닮은 비를 쓰게 되면 2대 3. 그러니까 여기 전체는 이 잘린 부분 1이 되겠죠. 그래야지 저희 전체 길이가 3이 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2대 1이니까 2대 1이 돼야 되고 2대 1이 돼야 됩니다.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순서대로요. 2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4대 x가 2대 1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4대 x가 2대 1. 여기서 x는 아주 간단하게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x 2 구해놨고요. 그럼 이제 y도 뭐 다 구했죠. 이제 우리가 갈색 삼각형으로 그려볼게요. 자, 2대 6은 4대 y 맞죠? 2대 6은 4대 y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2대 6은 4대 y. 전항이 2배가 됐으니까 후항도 2배 시키게 되면 y는 12. 문제는 2개 xy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14 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이 삼각형을 보게 되면은요, x, y가 두 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뭐 처음에 접근하기에는 좋은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는 왼쪽 삼각형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여기, 어이구, 여기가 되겠죠? 자, 이 녀석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지금 이게 위에 거 대 아래 거가 8대 4죠. 약분하면 2대 1이죠. 그래서 2대 1은 다시 위에 것 대 아래 거 2대 1, 위에 것 대 아래 거 2대 1. 그럼 이제 y 대 3이 2대 1이 되려면 이제 이 정도의 b는 여러분들이 바로 찾을 수 있죠. y는 6하고 찾아지고요. 다시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핑크색 삼각형과 안에 있는 작은 핑크색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하게 되면, 자, 3대 x가 9대 6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녹색으로 3대 x는 9대 6 이렇게 닮은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대 x는 9대 6. 자, 3배 했을 때 되는 거죠. 그럼 얘도 3배 했을 때 6이 나오는 x를 찾게 되면 x는 2가 되겠습니다. y는 6으로 구했고 x는 2니까 더한 값은 8이 되겠네요. 자, 사다리꼴에서 평행선과 두 대각선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보통 이제 이 유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라 라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일단 전체 틀은 우리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해서 여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해서 여기를 구하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구한 이 녹색에서 이 빨간색을 빼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자, 삼각형 ABC와 뭐랑 닮음이야? AEN이 닮음이죠. 네, 삼각형 AEN이 닮음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EN을 구하고, 자, 마찬가지 삼각형 BME와 뭐랑 닮음이지? BDA가 닮음이지? 삼각형 BDA가 닮음임을 이용해서 EM의 길이를 구한다. 그럼 여기 남아있는 MN의 길이는 우리가 위에서 구한 선분 EN의 길이에서 선분 EM의 길이를 빼서 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자, 그래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PQ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선생님은요, 자, 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먼저 이 빨간색 삼각형과 이 빨간색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선분 EQ를 먼저 구할 거예요. 선분 EQ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닮은비가 뭐가 되냐면 4대 10이 되겠죠. 자, 4대 큰 삼각형 여기 전체니까 10은 EQ 대 18이다 라는 식으로 세워 볼게요. 4대 10은 선분 EQ 대 18. 자, 이거 둘 다 2로 약분하게 되면 2대 5가 되고, 배수관계가 바로 안 나오네요. 18은 5의 배수가 아니니까요. 어쩔 수 없이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외항의 곱 5 곱하기 선분 EQ가 내항의 곱 36이 되고, 우리가 여기서 목적으로 하는 선분 EQ의 길이는 5분의 3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뭘 구할 거냐면 이 녹색 삼각형 보이시죠? 이 녀석의 닮음을 이용해서 선분 EP를 구할 거예요. 선분 EP, 닮은비는 이제 거꾸로 6대 10이 되겠죠. 6대 10은 2p 대 10이다. 아, 그냥 6이다. 그죠? 뭐 풀 것도 없다. 그죠? 비례식이 너무 예쁘게 나오네. 근데 식은 한번 써볼게요. 자, 2p 대 10은 6대 10. 그러니까 바로 선분 2p의 길이는 6.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PQ잖아요. 이 PQ는 EQ에서 2p를 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선분 PQ의 길이는 EQ-2p고, 필요한 EQ하고 EP를 위해서 다 구해놨죠. 그래서 5분의 36 빼기 6이 돼서 통분하게 되면 5분의 36 빼기 5분의 30이 되겠죠. 답은 5분의 6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운데 잘린 부분의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우리 개념 그대로 풀어봤죠.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마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H의 길이, 자, 여기를 우리가 구하는 거고요. 먼저 선생님은 EH를 구해서 마찬가지 EG를 빼가지고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더군다나 친절하게도 EG가 구해져 있죠. 우리는 EH만 구하면 될 것 같네요. EH는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EH, 이 빨간색 삼각형과 여기는 이 빨간색 삼각형이 닮음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할 거고요. 자, 그럼 닮은비를 찾는 게 조금 어려운데 이 4cm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보이시죠? 이 빗근치 삼각형과 그 다음에 지금 이 핑크색으로 그리는 이 삼각형이 두 개가 닮음이거든요. 이렇게, 그죠? 닮은비는 4대 12가 되겠죠. 4대 12는 얘 대 여기 전체가 됩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2b 이제 4대 12는 써볼게요. 자, 4대 12는 2b 대 2b 더하기 8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첫 번째 4대 12는 선분 2b 대 선분 2b 더하기 8 이렇게요.
4 대 12는 2b 대 2b 더하기 8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둘 다 4로 약분하게 되면은 1 대 3이 되고요. 자, 그럼 보게 되면 내항의 곱은 자 2b 더하기 8이 되고요. 외항의 곱은 3 곱하기 2b가 되겠습니다. 그럼 2b 선분 1로 넘어오게 되면 8이 2의 2b가 되고 우리가 찾는 선분 2b의 길이는 4cm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아하, 여기가 4인가 봐요.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4가 됐으니까요. 이제 여기가 4 대 8이 되는 거죠. 자, 4 대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빨간색 삼각형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 빨간색 삼각형 요 녀석과 이 녀석의 닮음이 되겠고요. 자, 8 대 12는 우리가 구하는 2h 대 18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을 쓰게 되면 두 번째 8 대 12는 선분 2h 대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둘 다 4로 약분하게 되면 2 대 3이 되고 6배니까 6배 하게 되면 우리가 찾는 선분 2h의 길이는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12고요, 여러분들. 자, 여기가 4니까 우리가 구하는 여기의 길이는 답이 8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 유형의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비례식이 나왔네요. 지금 보게 되면 2b의 2배가 a이다. 다시 말해서 이 녀석의 2배가 얘가 된다는 얘기니까 비율이 2 대 1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풀게 되면 우리는 똑같이 먼저 선분 2n의 길이를 구하고요. 거기에서 선분 이 2n의 길이에서 뭘 빼면 되죠? 2m을 빼가지고 네, mn을 구하겠다. 뭐 이런 이제 흐름으로 가겠죠. 자, 이제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보고요. 자요, 우리 먼저 2m을 구할 겁니다. 선분 2n, 네, 2n 여기를 구할 건데 뭘 이용할 거냐면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이죠. 그래서 2대 큰 삼각형이니까 여기 전체가 되겠죠. 3은 2n 대 10이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2대 3은 2n 대 10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써볼게요. 식을 2대 3은 2n 대 10이다. 후항 4배 됐으니까 전항도 4배에서 2n을 구하게 되면 2n은 8. 이제 2m을 구하겠습니다. 2m이요. 2m을 구하겠습니다. 자, 선분 2m.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녹색 삼각형과 여기는 바깥쪽 녹색 삼각형이 닮음이다. 닮음이는 이제 거꾸로 1대 3이 되겠죠. 1대 3은 2m 대 9 이렇게 세워보겠습니다. 1대 3은 2m 대 9. 자, 후항이 3배 됐으니까 전항도 3배 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선분 2n은 3이 되고요. 우리가 찾는 선분 mn의 길이는 선분 mn은 여기 있는 2n에서 2m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선분 2n 마이너스 선분 2m인데 우리가 앞에서 다 구해놨죠. 2n은 8이고요. 2m은 3입니다. 빼면 답은 5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옆에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 조금 빠르게 풀어볼게요. 자, 2b가 ab의 3분의 1이다. 얘가 이 녀석의 3분의 1이래요. 그 말은 얘를 3배하면 a가 나온다. ab가 나온다가 되겠죠. 잘 봐야 되네요. ab네요. 얘를 3배한 게 ab가 나온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의 길이의 b는 2가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먼저 2h를 구해볼게요. 우리는 자, 선분 2h. 자, 여기를 구할 건데요. 당연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하겠죠. 자, 닮은 비는 2 대 3이 2h 대 14단을 세우겠습니다. 2 대 3은 선분 2h 대 14 이렇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14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식정리를 해야 되겠죠. 내항의 곱이 3 곱하기 선분 2h가 되고 요게 외항의 곱 28이 되면서 우리가 찾는 선분 2h의 길이는 3분의 28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GH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만큼을 구했으니까 요만큼을 구해서 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구해야 할 건 선분 2g가 되겠습니다. 선분 2g. 당연히 이제 닮은 비는 쌤이 지금부터 핑크색으로 그리는 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은 비가 되겠고요. 잘 보세요. 1 대 3은 2g 대 10이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오셨나요? 다시 한번. 1 대 3은 2g 대 10이다.
자, 입으로 계속 되뇌면서 그걸 이제 식으로 쓰면 되죠. 1대 3은 2g 대 10이다. 그럼 내항의 곱은 3 곱하기 선분 2g가 되고 외항의 곱은 10.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선분 2g의 길이는 3분의 10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GH의 길이고요. 그럼 선분 GH는 우리가 EH에서 뭘 빼면 되냐면 EG를 빼면 되는데 우리가 다 구해놨죠. EH는 3분의 28, EG는 3분의 10. 네, 여기 구해놨고요. 빼면 3분의 18, 약분까지 해서 답이 깔끔하게 6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다리꼴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평행선이 통과할 때 무슨 말이냐, 사다리꼴이 이렇게 있고 이 대각선의 이 교점을 이렇게 평행하면서 지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AD, EF, BC가 평행할 때 라는 얘기가 주어져 있고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뭐가 되냐면 삼각형 AOD, 네, 여기가 되겠네요. 자, 요 녀석과 COB, 얘랑 닮음이기 때문에 이 OA 대 OC가 다시 뭐가 되는 거죠? 얘 대 얘가 DO 대 OB가 되는 거죠. 네, OD라고 쓸게요. OD 대 OB가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선생님 말로 써보게 되면, 자, OA 대 OC가 네, OD 대 OB가 되고, 그게 다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대응변이니까 A 대 B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당연한 거죠. 닮음인 거니까. 마찬가지 A 대 PE, 자, 얘 대 얘가, 자, 지금 이 세 선에 의해서 이 두 선이 잘렸다고 보게 되면 위쪽 아래쪽이 되죠. 그게 다시 OA 대 OC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OA 대 OC가 돼야 되는 거고, 다시 얘 대 얘가 다시 위쪽 아래쪽이 되는 거니까 선분 DF 대 선분 FC가 되는 거죠. 칸이 조금 안 맞네요. 미안합니다. 이게 그리고 다시 뭐가 된다? A 대 B가 된다. 왜냐면 얘 대 얘가 A 대 B랑 똑같으니까.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건 다 옆에 그림이 나와 있고요. 구하라고 하는 건 OF의 길이. 자, 여기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길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지금 여기가 16대 24. 4로 약분하게 되면 8로 약분하게 되면 2대 3이거든요. 이게 2대 3이에요. 그럼 닮은비니까 여기도 2대 3이 됩니다. 이렇게. 맞죠? 뭘 이용한 거냐면 얘랑 닮음이다라는 얘기죠.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2대 3이니까 얘랑 대응변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2대 3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작은 녹색 삼각형과 여기 있는 큰 녹색 삼각형의 닮음이다. 닮음비는 이제 거꾸로 3대 5가 되겠죠. 3대 5가 우리가 구하는 OF 대 16이다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3대 5가 선분 OF 대 16이다. 이러한 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내항의 곱은 5 곱하기 선분 OF, 외항의 곱은 48. 우리가 구하는 선분 OF의 길이는 5분의 48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숫자만 다르고 구조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문제죠. 구하려고 하는 부분도 심지어 똑같아요. 네, 여기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잖아요. 닮음비는 2대 3이네요. 5로 약분까지 하게 되면, 그럼 여기도 2대 3이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우리가 선분 OF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3대 5가 OF 대 10이다.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자, 다시 한번 3대 5가 OF 대 10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3대 5가 OF 대 10이다. 자, 외항이 2배가 됐으니까, 후항이 2배가 됐으니까 전항도 2배로 해서 OF를 구하게 되면 6하고 간결하게 풀립니다. 자, 다음 유형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네, 뭐 다 옆에 그림에 다 나와 있네요. 자, 구하라고 하는 것만 EF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의 길이가 되겠고요. 자, 이제 요 길이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요. 우리가 앞에서 썼던 활용 공식도 이용해 두고 이용할 게 사실 너무 많죠.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 삼각형이 닮음이고, 닮음비가 6대 15, 3으로 약분하면 2대 5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2대 5, 이러한 비율을 갖는다는 얘기죠.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가 2대 5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2대 5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필요한 건 이제 다 구해졌거든요. 저 EF를 구하는데 먼저 정석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평행선을 그립니다. 필요한 B는 옆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서 평행선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요, 여기가 6cm, 여기가 6cm가 되는 건 기억나시나요? 여기는 9cm가 되고요. 그쵸? 조금 더 보기 편하기 위해서 네, 옆에다가 지금 B를 구해놨으니까 되도록이면 평행선 선생님이 이렇게 그어야지 예,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예,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요렇게요.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6이고 우린 여기만 구하면 되는데 그 닮은 B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닮음이니까요. 우리가 얘를 점 H라고 한다면 2대 7은 이 되겠죠? 2대 7은 2H 대 9다. 이런 식이 세워지겠습니다. 2대 7은 선분 2H 대 9다. 그러면은 지금 7 곱하기 선분 2H가 18이 되고 우리가 찾는 선분 2H는 7분의 18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EF의 길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찾는 EH가 7분의 18이고 거기다 6만 더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찾는 선분 EF의 길이는 7분의 18 더하기 6이 되겠고요. 이게 7분의 40이니까 여기다가 42를 더하게 되면 6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두 번째 방법으로 바로 활용 공식을 이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필요한 비율은 다 나왔죠. 이게 2대 3인 게 2대 5인 게 나왔으니까 자, 두 번째 활용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선분 EF의 길이는 자, 2 더하기 5분의 이렇게 반대로 곱하는 거죠. 자, 30 더하기 이렇게 해서 30 하게 되면 저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우리가 바로 아주 깔끔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얘 대 얘가 얼마인지만 알면 활용 공식으로 얘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얘 대 얘는 당연히 얘 대 얘랑 똑같겠죠? 맞죠? 왜냐면 이 삼각형에서 평행선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위쪽 대 아래쪽은 위쪽 대 아래쪽. 근데 얘 대 얘가 닮으면 이 두 삼각형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거든요. 그러니까 얘 대 얘는 4대 6이랑 똑같습니다. 4대 6은 2대 3이고 그럼 여기도 2대 3이고 여기도 2대 3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활용 공식 이용해서 바로 답만 써보게 되면 EF의 길이는 여기 2대 3이니까 2 더하기 3 쓰고 이렇게 멀리 있는 거 12 곱하고 이렇게 멀리 있는 거 12 곱하게 되면 네, 5분의 24 하고 답이 아주 깔끔하게 바로 나오게 되죠. 자, 평행선 사이에 있는 선분의 길이의 B의 응용. 자, 우리가 딱 봤을 때 선생님이 이 유형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첫 번째 단어, 이 단어 첫 번째 개념에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연장선에서 이렇게 평행선이 그어졌을 때, 그죠? 뭐 얘 대 얘는 얘 대 얘, 얘 대 얘는 얘 대 얘, 얘 대 얘는 얘 대 얘, 이런 게 성립한다는 게 있었죠. 얘가 이렇게 딱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로 공식을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뭐 더 좋겠지만,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이 삼각형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은 먼저 얘 대 얘를 구해 볼 거예요. 자, 얘 대 얘가 지금 현재 얼마냐면 얘 대 얘랑 똑같겠죠. 그쵸? 이 닮음이니까 10대 16이 서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돼서 5대 8이 되고요. 2로 약분하면 그럼 여기도 5대 8이 됩니다. 자, 5대 8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 작은색 녹색 삼각형과 이 큰 거의 녹색 삼각형의 닮은 비예요. 8대 큰 건 여기 전체죠. 자, 8대 13은 우리가 구하는 EF 대 10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8대 13은 EF 대 10 써볼게요. 8대 13은 EF 대 10. 자, 내항의 곱은 13 곱하기 EF가 되고요. 외항의 곱은 80. 우리가 구하는 선분 EF의 길이는 13분의 80. 자, 우리가 여기서 활용 공식으로 외운 게 있었는데 뭔지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평행한다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여기를 X라고 했을 때 저 X가 뭐였죠? 네, A 더하기 B분의 AB였어요. 이걸 외우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얘 더하기 얘분의, 그렇죠? 그러면은 26분의
얘 곱하기 얘는 160이 되고 이걸 2로 약분한 게 13분의 80하고 바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에서 이 가운데 길이를 구하는 응용 공식이 있었는데 이 응용 공식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외우고 있지 않아도 되고, 대신 외우려면 확실하게 외우세요. 아시겠죠? 외우려면 확실하게 외우세요. 어설프게 외우면 실수합니다, 오히려. 자, 오른쪽 문제. 자, 마찬가지. 선생님은 이 응용 공식은요, 처음 공부할 때는 되도록 안 외우고 정의대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응용 공식은 기말 내신 대비를 하신 친구들만 알아두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자, 원리대로 갑니다. 자, 이 삼각형, 이 녹색 삼각형과 여기는 이 오른쪽 삼각형이 녹색 삼각형의 닮음이고, 닮음비는 8대 12, 4로 약분하면 2대 3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2대 3이 됩니다. 우리가 EF는 이제 빨간색으로 보게 된다면 이 빨간색 삼각형과 이 큰 빨간색 삼각형의 닮음이죠. 닮음비는 3대 5가 됩니다. 3대 5는 EF 대 8이라고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3대 5는 선분 EF 대 8. 그럼 내항의 곱이 5 곱하기 선분 EF, 외항의 곱은 24. 우리가 구하는 선분 EF의 길이는 5분의 24 하고 풀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번에는 미지수가 두 개가 숨어있는 녀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위에서 지금 비슷한 패턴의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 부분은요, 여기하고 여기만 나오면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 한번 해 두십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먼저 이 y를 구해 볼 건데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이고요. 닮음비는 1대 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1대 2가 되어야 되겠죠. 1대 2. 그래서 우리가 먼저 풀 건 이 빨간색 삼각형과 바깥쪽 빨간색 삼각형의 닮음인데, 닮음비는 조심 1대 전체 3이 되겠죠. 자, 1대 3은 y 대 18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후항이 6배가 됐으니까 전항도 6배를 하게 되면 y는 6하고 바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6cm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x를 구해야 하는데, 이 x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갈색을 볼까요? 자, 우리가 이 갈색 삼각형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바깥쪽 갈색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죠. 닮음비는 지금 현재 얘 대 얘가 될 텐데, 지금 얘가 1대 2니까 여기도 1대 2가 되겠죠. 그죠? 너무 그림이 난잡하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녹색 부분이 지금 1대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조금 지우고, 여기가 1대 2예요. 1대 2 아까 확인했죠? 그럼 여기도 반대로 1대 셈으로 표현할게요.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서 무엇을 이제 알 수 있냐면, 이게 1대 2니까 여기도 1대 2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x-6이거든요. 그래서 6대 x-6이 1대 2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죠. 6대 x-6은 1대 2다. 자, 내항의 곱은 x-6이고 외항의 곱은 12. 여기서 x는 18 하고 구해지게 됩니다. 자,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각각 구했으니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풀이는 끝나게 되겠죠. 네. 선생님이 거진 강의를 지금 5시간째 찍고 있어서 말이 조금 잘 안 나와요. 목이 좀 너무 아파서 조금 선생님 말이 좀 버벅거려도 조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구하기 쉬운 y부터 구해볼게요.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닮음비가 10대 15, 약분하면 2대 5죠. 그러니까 여기도 2대 5가 돼야 되겠습니다. 2대 5는 2대 5 맞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있는 이 녹색 삼각형과 이 큰 녹색 삼각형이 닮음이다 라는 걸 이용할 거고, 닮음비는 당연히 5대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대 7은 y 대 10이다 라는 식을 세워볼게요. 5대 7은 y 대 10이다. 내항의 곱은 7y고 외항의 곱은 50이 돼서 우리가 구하는 y는 7분의 5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를 구해 볼 건데요. 자, x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구할 거예요. 자, 얘 대 얘가 얘 대 얘와 똑같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의 길이는 당연히 20-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 대 5는 x 대 20-x. 다시 한번 2 대 5는 x 대 20-x라는 식을 써볼게요. 2 대 5는 x 대 20-x. 자, 내항의 곱은 5x고 외항의 곱을 할 때 이 2가 이 식 전체에 곱해진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분배해서 40-2x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x항을 2항하게 되면 7x가 되고 이게 40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x는 7분의 40. 그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7분의 40 더하기 7분의 50이니까 답은 7분의 90 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오히려 제대로 서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잘 못 보시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얘는 위에서 여러 번 풀었던 이런 형태가 이렇게 딱 오른쪽으로 서 있는 모양의 형태가 되겠죠.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겠다. 이 형태의 핵심은 뭐였냐면 얘랑 닮음이다 라는 거였죠. 닮음비가 1대 2니까 여기도 1대 2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FC의 길이를 구할 건데, 그럼 여기가 2대 1이면 여기도 2대 1. 여기 너무 쉽네요. 그렇죠? 그럼 이 FC의 길이는 전체 30을 생각을 했을 때 몇 분의 몇에 해당되죠? FC는 전체 30에 두 개 더하면 3이죠. 그렇죠? 3분의 2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0에 3분의 2 약분해서 20 요렇게요. 그쵸? 왜 30의 3분의 2냐면 여기가 비율이 1이고, 그쵸? 여기 비율이 1이고 여기 비율이 2잖아요. 그럼 여기 전체 30에 해당되는 비율은 비율 3이 되겠죠? 그래서 30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FC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 단원 자체가 공부를 어설프게 하면 진짜 하나도 몰라요. 적당하게 뭐 개념만 대충 하는 정도 하게 되면 진짜 문제 나오면 하나도 모르는데, 문제 패턴이 거의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개념 자체도 사용되는 게 거의 다 많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일정 수준만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이 단원처럼 사실 쉽게 풀리는 단원도 없습니다. 자, 뭐 잔소리 그만하고 이거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BF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닮음이에요. 자, 닮음비는 10대 15, 5로 약분하면 2대 3.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2대 3이면 여기도 2대 3이 돼야 됩니다. 자, 2대 3. 자, 근데 빨간색 우리가 삼각형을 보게 되면 이 빨간색 삼각형을 봤을 때 여기에 이렇게 평행선이 지나갔으니까 이게 2대 3이면 여기도 2대 3이 되겠죠. 그럼 이 BF라고 하는 녀석은 전체 얼마? 20에 대해서 비율을, 여기 전체 비율은 5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비율이 2고 여기가 B가 3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이 BF는 20의 5분의 2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분 BF의 길이는 20 곱하기 5분의 2 약분하게 되면 8 하고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네요.